안녕하세요.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보호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게 된 사회복지학과 20학번 박예림입니다. 목차에 나온 바와 같이 주제 선정 이유, 가정위탁 제도란, 가정위탁 현황, 문제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이유는 아동은 발달적,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가정이 가지는 의미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고 원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가정위탁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위탁은 아직까지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기에 아동복지를 위해 가정위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가정위탁 보호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가정위탁 종류 중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일반 가정위탁을 중점으로 소개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 제도란 친부모의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대신 양육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에게 가정은 정서적, 발달적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에 시설보호보다 입양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입양은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 하지만 가정위탁 보호는 친부모의 사정이 나아지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 자료를 통해 가정위탁 현황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현황 도표를 보시면 전체 보호대상 아동 중 시설보호가 68%를 차지하며 가정위탁 보호는 25%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이나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시설보호보다 가정 내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정 내 보호보다 시설 보호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표는 가정위탁 보호 현황인데요.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중 일반 위탁가정은 8%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가정위탁이 훨씬 많으며 일반인이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호대상 아동 수 대비 위탁가정 가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2019년 기준 보호대상 아동 4,048명 중 가정위탁 보호는 1,003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가구 수는 2009년 정점을 찍고 이후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보조금 지원 부족입니다. 2021 보건복지부의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은 월 30에서 50만 원이었으나 전국 17개 시도 중 4곳만 권고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9곳은 권고치 하한인 3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 양육의 질이 저하되거나 경제적 이유로 가정위탁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위탁부모의 권리보장 부족입니다. 위탁부모는 주민등록 등본상 법정 대리인이 아닌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의 수술 동의,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이 불가하여 위급한 상황의 아동이 수술을 받을 수 없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문제점과 관련하여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호대상 아동에 비해 위탁가구 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첫째,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위탁 보호란 무엇이고 가정에서의 보호가 아동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홍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핏줄이 섞인 가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에 다양한 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위탁가정도 가족이고 위탁부모도 부모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지원 방향에 대해 생각을 해왔는데요. 위탁부모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위탁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부모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위탁부모 서로가 멘토, 멘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 역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위탁보호는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친부모가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위탁가정에 대한 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자식과 위탁아동 사이 갈등이 있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집단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위탁아동이 다른 자녀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가정위탁 중도 해지를 고민하는 위탁부모가 있다면 스트레스 관리 및 양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위탁부모가 가정위탁 보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양육보조금 지원 부족과 관련해서는 먼저 양육보조금 기준을 권고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른 상이한 기준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의 연령이나 위탁 시기를 고려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0에서 2세 영아기 아동에 대해서는 젖병이나 유모차 등에 대한 물품을 지원하거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에게는 신학기 가방이나 필기구, 교과서 구입과 관련하여 입학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탁부모의 권리보장 부족과 관련해서는 위탁부모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아동을 위탁하고 있는 기간 동안 법정 대리인 또는 이에 준하는 대안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위탁 아동들이 위탁 부모의 권리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4월 27일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 가족의 정의를 보다 확장시키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혼인과 혈연, 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며 비혼 동거, 사실혼, 위탁가정 등을 포함하는 가족 개념을 법령으로 재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5년까지 관련 법안이 법제화될 예정이며 위탁부모 역시 법적인 부모로 인정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위탁보호의 개념과 현황,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소개해 보았는데요.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기는 하지만 실제 가정위탁보호로 인해 안락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을 위해 계속 유지,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보호대상 아동들이 안락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